아이고, 자, 그 이제 제가 알려줄 내용은 파동입니다. 파동 중에서도 소리를 다룰 거예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파동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파동이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딱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어떤 물리량이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있죠. 에너지라고 함은 어떤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은 편합니다. 이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물리량이죠. 이러한 파동은 뭐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파동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물 고여 있는 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통통통통통 두드리면은 이제 여기 파운을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물결파 같은 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퍼지거나 새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저희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사각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파동은 기본적으로 주기성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이렇게 통통통 두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양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분석할 건데, 우선은 매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자동차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동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이 무언가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이동시키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매질이라고 불러요. 매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매질과 저희가 이동시키려고 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소스라고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로 비유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다루게 될 소리라는 것은 말이죠. 이 매질하고 에너지 이동 관계가 서로 평행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줄이 있잖아요. 이런 줄을 만약 여기서 막 사람이 휴대폰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상하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막 얘를 흔들어요. 그럼 막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겠죠? 이제 이렇게 막 흔드니까, 그러면은 매질은 여기서 줄이 되겠죠. 여기선 줄이고,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역학파라고 불러요. 이제 메카니컬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매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에너지는 이렇게 쭉 앞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X축하고 Y축 서로 직각인 이런 좌표기를 생각했을 때, X축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하고, Y축으로 이제 매질이 진동합니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이동하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쓱 흘러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우선 파동에 대한 간단한 얘기 마쳤고요. 이런 식으로 수직관계 있는 파동을 횡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뱉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막 뱉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기가 매질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도 매질인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에너지가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뭐 여기 막 뭐 이런 식으로 사람 귀가 있으면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움직인 거냐? 에너지를 받은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 공기가 있을 때 얘한테 이제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제 일정 간격을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툭 서로 치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뭐 게임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보고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이제 에너지가 차례대로 일자로 이렇게 쭉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그리고 저희는 이 종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물리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파동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펄스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각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이런 사인파를 다룰 건데 이런 사인파들을 그 조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할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할모닉 웨이브. 이런 조화 파동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삼각함수의 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 용어들을 정의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좌표축이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려는지를 분석하려면 사람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배경도 알아야 궁극적으로는 그걸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가로축은 비워두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수가 두 개인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파동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해볼 거예요. y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y라고 쓰고 얘를 그 변이라고 해요.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매질이 움직인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매질이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알면은 에너지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줄로 비유하면은 줄이 얼만큼 올라갔는지가 변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는 줄이 이제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줄이 그 반대로 밑으로 있을 때, 0인 부분에서는 줄이 그 고정 원래 이렇게 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흔들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랑 대응되고 여기가 이제 여기랑 대응되고 여기가 이제 여기랑 대응되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위치에 따른 거라고 해봅시다. 위치에 따른 거. 그 어떤 시간을 고정시켰을 때,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그때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 있네요. 마침 저희가 어떤 줄이 흔들리는 걸 막 찍어요. 근데 이 줄은 계속 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 흔드는 손의 위치가 계속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줄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것도 사진이 이제 연속적인 그런 합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진을 통해서 분석한다고 하고 이걸 스냅샷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리량들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딱 멈췄을 때 파동은 주기성을 기본적으로 띄어요. 그 외부 요인이 없는 이상은. 왜냐하면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이죠. 에너지는 그 닫힌 개라고 그 주변한테 에너지를 주지 않고 물질이 오고 가는 게 없는 경우에는 그 에너지 총량이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도 이제 그 공급해주는 원이 일정하니까 이 모양도 흐트러짐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위치에 대해서 그 어떤 주기성을 띠는데 이 주기성을 띠는 거리만큼을 이제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그리고 보통은 람다 어떻게 쓰더라? 람다라고 많이 써요. 예, 그리스 문자입니다. 람다는. 그리고 이게 변이가 가장 높은 곳을 이제 그 뭐라 하냐 마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을 고리라고 합니다. 중간인 곳을 그 마디라고 해요. 마디. 원래 위치랑 같은 곳. 그 다음에 이만큼 볼록 튀어나온 만큼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 같은 경우에는 t 이거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서는
이 시간에 따라서는 일단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는 이 앞에서는 이제 사진을 찍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면은 그 위치도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만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 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한 점에서도 어쨌든 파동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얘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 거겠죠. 같은 이 x축 위에서는 만약 여기 x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올라왔을 때를 변이가 양인 걸로,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를 변이가 음인 걸로 계산하여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그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을 저희가 잘 아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이렇게 용어 정리는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파동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y는 그 진폭을 amplitud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로 씁니다. 보통.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삼각함수처럼 다룬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인 사인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x랑 t랑 관련된 어떤 함수꼴로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파동이라는 거를 보통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분석을 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뭐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평이동을 오른쪽으로 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는 y는 x제곱이라고 해보죠. 얘를 근데 만약에 옆으로 두 칸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바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이동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변수에 따라서 서로 1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초가 지난다고 해서 그 이 사인 함수 안에서 1도만큼 증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물리량들을 몇 개 정해 줍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사인 함수의 근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는 단위원에서의 y축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파이의 정수배만큼 돌 때 이제 같은 변이를 가지게 돼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그 위치에 대해서 주기성을 나타내는 게 람다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인 함수는 이제 2파이의 그 뭐 정수 n배만큼의 그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파장만큼이 왔을 때 얘가 2파이가 되게 만들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k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 람다분의 2파이입니다. 마찬가지로 t 같은 경우도 주기라는 게 이제 그 변이가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변이를 가지게 하는 그 제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오메가라고 하는 각 진동수 같은 경우는 각 진동수라고 불러요. 얘는 각 주파수라고 부르고 얘는 그 주기를 라시티라고 했을 때 t분의 2파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것이 정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기한 파동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전에 종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요? 이건 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책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닌데. 잠시만 기다려.
책이 너무 많다. 아이고. 자, 과거 오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자, 베르누이, 예, 그 소리 부분이죠.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각 진동수 주기.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저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힘에 대한 얘기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른 거고. 원래 물리학이라는 게 물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물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힘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거지. 여기서 보면은 예, 나오죠. 그 저희가 배웠던 거 나옵니다. 그 이제 y, 그 파동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폭이에요. 그 맥시멈, 진폭이 이제 최대값이니까 맥시멈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 모양이 똑같죠? 그리고 이런 각도에 해당하는 것을 위상, 페이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프에서 크기를 정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x축에 따른 그 크기 변화를 정해주기 때문에 진동항이라고 불러요. 자, 뭐 각 파동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각 주파수 그 얘기고요. 그다음 각 진동수, 그다음 진동수는 그냥 주기 역수예요. 1초에 몇 번 이제 진동하였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뭐 예제 하나 해볼까요? 다음이 세 가지 파동에 대한 식이 있다. yxt는 이사인 뭐시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시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시기죠. 파동의 속력 같은 경우는 v는 그 이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움직인 시간분의 움직인 그 거리라는 것은 저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살짝 난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같은 순간인 한순간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 dt분의 dv가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것을 주기분의 파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파동의 속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수직한 최대 속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주기와 주기와 각 주파수를 모르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똑같이 2파이로 나눠봅시다.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얘가 뭐죠? 얘가 각 주파수 역수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그 각 진동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4분의 2, 2분의 1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 3분의 4고요.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3, 즉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는 2번이 제일 빠르고, 속력은 2번이 제일 빠르고, 속도도 근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방향이 다 같거든요. 마이너스니까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빠르고, 1번이 제일 빨라요. 어쨌든 예. 파동이 진행 방향에 수직한 최대 속력이 큰 순서대로, 이거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v분의 델타 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삼각함수에서 미분을 써주면은 속도식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예,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델이라는 것은 그 dt분의 dy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t하고 x하고도 서로 함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겠다, 그 x는 상수로 생각하고 미분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예, 그 정도고요. 일률이라는 것은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정지파입니다. 정지파. 나머지는 쓱쓱 넘어가도 되고요. 정지파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한 점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가 위아래로 빙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빙빙빙빙빙빙빙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똑같은 위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파동이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 사인 머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각도를 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위상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사인 함수가 움직이는 거는 이 각도에만 의존을 하잖아요. 그 뜻은 이 위상이라는 것은 파동의 한 상태를 결정짓는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위상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같은데 그 방향이 정반대인 이런 두 파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두 파동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쑥 오는 파동이고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쑥 오는 파동이죠. 이러면 파동 두 개가 만납니다. 파동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중첩 원리라는 게 있어요. 파동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가 잘 아는 힘 이런 것도 중첩 원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이 중첩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파동이라는 것을 y는 머시기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2 더하기 1은 3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수적이라고 하거든요. 대수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뭐 g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대수적 관계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걸 대수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중첩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물리량은 그 대수적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은 이제 더했을 때 그 실제로 저희가 수학에서 덧셈을 하듯이 더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되게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은 그 파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중첩 원리라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그 배우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렵다고 하는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 파동이라는 것도 확률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인 이런 식으로는 간단하게 분석할 수는 없어요. 허수를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 합성 파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덧셈 정리 공식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 하면은 sin a 플러스 sin b거든요. 아, 쏘리 곱하기 코사인 b 그 다음에 코사인 a거든요. 그러면은 sin a 마이너스 b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주면 돼요. 코사인은 근데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b를 넣어도 그대로 코사인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여기서는 sin b 코사인 a. 왜냐면 사인 함수는 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기함수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우함수고 얘는 사인은 기함수니까. 예.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볼까요? 더하면 어떻게 되냐? 2 sin a 코사인 b는 sin a 풀 b 더하기 sin a 마이너스 b죠. a를 kx라 두고 b를 오메가 t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합성파 같은 경우는 2 sin kx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줄이 모양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무관하게 이 모양, 이 값은 일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이 있어요. 제가 임의로 잡은 파동. 그러면은 이 모양은 일단 일정해요. 근데 이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t였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무슨 항이 있고 약간 이런 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얘는 이제 이동을 하지 않죠. 이런 마이너스 오메가 t 항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겁니다. 위아래로만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0이었던 부분은 이 앞에 진폭항이 0이라는 거거든요. 즉 kx가 이제 그 2분의 파이의 그 홀수배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코사인 쏘리 그 뭐냐 파이의 정수배를 의미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서 설명합시다. 결국 파이의 정수배면은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0이 되니까 그게 이런 마디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 뭐 여기서는 마디를 배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디라 부르고, 배라고 부르는 거는 그 마디들이 중간점, 즉 마루와 고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요. 예. 자, 그래서 그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부분은 이렇게 천천히 읽어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경계면사의 반사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저희가 소리만 다룰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예제도 더럽게 많습니다. 음속, 즉 소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는 소리예요. 여기 뭐 세로 파동, 가로 파동 나오는데, 세로 파동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중파를 의미하는 거고, 가로 파동이 횡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세로 파동을 알아본다는 소리죠. 자, 음속 공식은 뭐 이런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적인 결과일 뿐이거든요. 엄밀하지 않아요. 저희가 알아볼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게 저희가 소리 낼 때 그 리코더 같은 것도 결국 관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성대도 관이고 하나의.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식의 어떤 그 관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지금 공기 입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압축됐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압축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공기라는 게 원래는 일정하게 분포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사람 있을 때 다 똑같은 간격으로 거리를 띄우는 게 생각해봤을 때 안정적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분석할 수가 있느냐,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변이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렸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밀집돼 있잖아요. 그쵸? 가장 밀집돼 있는 부분을 저희는 뭐라고 분석할 거냐면은 마루라고 분석할 겁니다. 오케이? 좀만 잘 그려보자. 야, 마루라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큼 다 올려줘요. 예. 그 다음에 그 이 공기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화살표를 그려보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이쪽은 밀집, 이쪽 밀집, 이쪽 밀집, 이쪽 밀집, 이쪽 밀집, 이쪽 밀집,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여기가 마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빠지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그게 없고 이런 식으로 돼요. 맞나? 잠깐만. 아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 쏘리. 왜냐면은 이거 관습이긴 한데, 그 저희가 보통 왼쪽을 마이너스 변위로 잡고 오른쪽을 플러스 변위로 잡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기 움직임을 봐야 돼요. 공기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있잖아요. 공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변이가 양수인 거예요. 오케이? 정확히는 속도가 양수인 건데, 여기 속도하고 변이하고 방향이 다를 수도 있나? 잠깐만.
역시 학교 패드야. 아휴. 자, 어떻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그 품사. 예, 여기 가봅시다. 좋아요. 찾던 부분이 나왔어요. 좀 뒤쪽이고. 다 영어예요. 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공기가, 아이고 펜이 어딨냐. 여기 보면은 공기가 이런 식으로, 반대구나.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되게 직관적이에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은 여기가 비어 있죠. 그럼 밀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낮은 거. 여기 밀도가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제일 높은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점을 찍은 건데, 이 변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변이라는 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선 그 변이가 0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먼저 탐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변이가 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기가 움직이지 않다는 소리예요. 즉, 이 가장 팽창되어 있는 부분하고 가장 그 공기가 없는 부분, 각각 밀하고 소라고 부르거든요. 즉, 밀과 소가 변이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그 밀도 있잖아요. 즉, 꽉 차 있고 제일 비어 있는 부분, 여기하고 여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변이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이 사이를 어떻게 이어야 되냐가 중요한 건데, 얘를 예시로 들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보라 색깔을 좀 더 끌어올리면 이런 식이거든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변이가 음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변이가 이렇게 음수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라고 했죠, 변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양수인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변이가 0이고요. 예,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그 뜻은 종파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건데도 저희는 삼각함수 사인꼴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합파동으로. 그렇고요.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재밌는 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관입니다. 관. 이 관이라는 것은 그 저희가 모든 음악이 다 그렇거든요, 사실. 그 바이올린 같은 게 왜 저 사이즈일까? 바이올린이 줄 간격은 왜 저래야 될까? 그 컨트라베이스는 왜 저래야 될까? 비올라는 왜 저럴까? 그 리코더 길이는 또 왜 저렇지? 다 똑같지? 이런 식으로 고민할 수가 있어요. 왜 저를 눌렀을 때 저런 음이 나지? 이런 게 사실 다 물리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선 소리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 변이가 크다는 게 그 부분에서 소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변이가 있다라는 것은 음수든 양수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위상차만큼 차이가 나고 크기는 똑같거든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 소리 3요소가 이제 세기, 진동수, 그 다음에 파형인데, 뭐 파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어쨌든 파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분석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조합 파동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세기 같은 경우는 그 진폭 그림이에요. 진폭이 크면은 소리가 큰 겁니다. 진동수라는 것은 그 소리 높이를 의미해요. 즉 높은 음, 고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진동수가 높은 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진동수라는 게 이가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1초 동안 얼만큼 많이 진동이 있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요런 거는 낮은 음인 거고 요런 거는 높은 음이라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둘이 소리 세기는 같죠.
소리 세기는 같은데 만약에 이 여기 같으면은 진폭이 같으면은 높기는 얘가 더 높은 거죠. 그 소리가 높은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좌지우지합니다. 진폭도 에너지를 좌지우지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진폭이라는 것은 그 소리 알갱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소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알갱이들이 양을 의미하고 높이라는 것은 그 알갱이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결정시키죠. 자, 여기서 됐고 여기서부터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소리가 나려면은 그 부분이 그 배어야 된다. 즉 마디나 고리여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뻥 뚫려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루나 고리여야 소리가 나고 여기서도 마루나 고리여야 소리가 나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식으로 1차 조화음, 즉 이 1이라는 게 그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 가운데 내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런 거 이제 그 둘 다 열린 관에서 1차 조화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화식이 있거든요. 양 끝이 열린 관.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 진동수라는 게 아까 전에 파장하고 그 요거라고 했잖아. 아, 쏘리. 이거 안 했구나. 주기분의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동수가 주기 역수니까 그 파동의 속력은 이제 람다 F 그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대수적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 나눴을 때 값이 요거죠. 근데 이거는 그 되게 그 귀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이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2차 조화음이면은 이 마디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 한 파장이 길이랑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우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3개 있을 때인데 3개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쭉쭉쭉쭉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나타나거든요. 그 점화식을 일반화시키면은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끝이 열리고 한쪽 끝이 닫힌 거에서는 그 닫힌 부분에서는 이제 소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 그 다시 반사될 때 그 닫힌 부분에서 소리가 추대가 돼버리면 거기서 소리가 끊겨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벽에서 만약에 쿵 달려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다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도움받기로 쭉 여기서 반대쪽으로 에너지를 보존시키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다 0이어야 됩니다. 소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홀수차 조화음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원래는 이제 그 홀수를 이제 2n-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냥 어떤 수를 넣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홀수만 넣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든 걸 싫어해서 한쪽 끝이 열린 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람다는 4L, 람다는 3분의 4L 뭐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얘는 이제 1분의 그래서 1차 조화음, 그다음에 얘는 3차, 5차, 7차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정의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맥놀이인데 맥놀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소리를 이제 진동수 즉 높낮이가 비슷한 소리 두 개를 딱 틀어놓으면은 이 소리가 그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에밀레 종이 그런 하나의 좋은 예시인데 소리 한번 꼭 들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 삼각함수 덧셈 정리 쓴 거예요. 그냥 과정은 넘어갈게요. 과정은 그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얘도 그 앞에서 삼각함수 합성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제일 처음에 그린 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주기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얘가 그 뭐냐 정지파라서 위아래로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움직인 것처럼 안 보이고. 그러면 똑같은 운동 과정이 원래는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으로 보이잖아요. 왜냐면 위아래가 같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모양이 대칭성 때문에 이거하고 이게 똑같아 보이죠. 요거하고 요게. 그래서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새로운 주기가.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은 오메가 피치라고 하는 거는 그 원래 거의 2배. 예. 즉 이게 무엇이냐?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건데 자, 이거는 읽어보세요. 그냥 혼자서 시간이 없어서. 이 헤르츠라는 단위만 알고 갑시다. 헤르츠라는 것은 그 1초에 몇 번 이게 진동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1초 역수예요. 자, 이상입니다.